안녕하십니까, 바이크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CBR 600R 중고 바이크 체크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가 어느 연식에 어떤 제품인지 먼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녀석이 CBR 600R 2003년 초기 모델입니다. 보십시오, 2003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모델이 제가 타고 있는 2005년도 제품입니다. 뭐가 차이냐? 그냥 딱 보면 뭐가 차이인지 모르겠죠. 일단 기본 베이스는 RC211V를 만든 제품이에요, 그 당시. 그리고 어떻게 차이냐면 2003년이랑 2005년식의 가장 큰 차이는 보시면 여기 보시면 프론트 포크가 있죠. 정립에서 도리포크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카울이 조금 변경돼요. 조금 여기 보면 앞부분, 여기 앞부분 아주 조금씩 변경됩니다. 근데 딱 봤을 때 큰 차이는 없고, 이제 컬러나 이제 서스펜 장치가 변경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베이스 자체는 뭐 틀린 형상이나 그 다음에 밸런스 자체는 더 좋아지게 되죠. 그래서 제가 타는 것은 2005년식 제품이에요. 가능하면 2003년식보다는 2005년식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2005년식이 이제 별로 없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버전은 바로 변경됩니다. 색깔이 이 디자인이 변경돼 버리죠. 그래서 이게 요 모델이 가장 가치가 있는 모델 해야 할까요? 디자인도 거의 괜찮고, 그 다음에 희소성도 좀 있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멀리 보시는 분들은 이제 2005년이 좋습니다. 근데 물론 뭐 단점도 있습니다. 프론트 포크가 조금 정립보단 도립이 조금 약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정립이 단순하게 구조지만 그래도 일단 내구성 자체는 좋게 되어 있는 형태라서 좋은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 밸런스 자체는 보십시오. 이제 이런 마운트 자체도 다르고 브레이크도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2005년식을 추천드려요. 자, 그리고 다음에 나온 게 뭐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한정이 또 나와요. 2006년식에. 이건 컬러만 변경된 거예요. 이게 어떤 뭐냐면 이제 모토GP 이제 무비스타 이제 그것 때문에 나온 모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650대 한정입니다. 한국에도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650대 한정으로 판매되었는데 지금도 희소성이 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또 보면 카울만 변경해서 파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꼭 봐야 될 게, 혼다 제품들은 일부러 엔진 색깔이나 프레임 색깔을 변경을 해버리고 이렇게 나와요. 이 보세요, 여기는 검은색이죠. 이건 은색이에요. 왜냐, 이런 부분들은 도색을 할 수가 없거든요. 프레임 자체는 빼서. 그러니까 너무 힘든 부분을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버려, 처음부터. 그래서 한정을 일부러 이렇게 만들으니까 사람들이 여기 이제 커버죠, 껍데기만 카울만 변경하는 사람들이 파는 데인데, 꼭 확인해야 될 게 진짜 이제 원래 프레임 번호 보고 확인해야 하는데, 어떤 나쁜 사람도 프레임도 색깔 칠한 사람이 있어요.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가능하면 이제 첫 인상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검은색에서 이게 무비스타 컬이 변경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을 이제 뭐 사고 났거나 아니면 카울을 변경한 거라서 조금 더 그런 중고 가격에 대한 거를 좀 변경해야 되겠죠. 꼭 확인해요. 이 제품만 아니라 딴 제품도 그래요. 혼다 제품들은 CBR 1000R도 그렇고, 특정한 모델들은 색깔을 변경해 놓고 프레임이나 아니면 어느 부분적인 엔진의 색깔을 변경해 놓고, 야마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결국에는 손을 못 대도록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잘 보고 한정품을 잘 구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좀 모르는 상식도 있어요. 2006년도에 요 녀석도 나왔어요, 오렌지 모델도. 근데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한정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한정이에요. 똑같이 650대 전세계 한정이에요. 근데 인기가 이게 더 많겠죠. 왜냐면 뭐 저도 무비스타를 좋아하는 거니까 이게 훨 인기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렌지도 좋습니다. 한정 모델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 몰라도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세월이 좀 지나죠. 그리고 바로 2007년에 나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녀석이 이제 1년, 2년에 끝나요. 이게 1, 2년에 2005년도에서 20년에 끝나버려요. 그래서 희소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디자인도 괜찮고 기본 밸런스도 괜찮고, 그 다음에 서스펜션도 정립이 아니라 도립이 돼 있고, 개인적으로 아주 제 개인적인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로 혼다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바꿔버려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단 그렇게 변경돼서 2007년 나오고 이 상태에서 또 2007년도 한정이 또 나와요. 2008년도일 거예요. 아예 2008년도. 그래서 한정이 나와서 퀄리터 미너타 제품이 이제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판매가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걸 구입하려고 그랬었어요. 처음에 일본 당시 처음 왔을 때 요용성이 괜찮아가지고 구입하려고 그랬는데 휠도 색깔도 괜찮고 좀 모토GP 머신은 아니지만 그냥 랩슬로 색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가장 한정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괜찮은 제품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에 모델 나오죠. 이게 여러분 보시면 또 뭐가 차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차이가 아주 있어요. 작은 차이. 여기 보시면 여기 간단하게 보면 여기 카울이 있냐 없냐 여기 있냐 없냐 차이 껍데기가. 딴 건 다 비슷해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러는데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부분 차이입니다. 알고 구입하셔야 돼요. 알고 여러분. 그래 이제 다시 이제 2009년도 여기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거죠. 2003년도, 13년도 전체 디자인이 변경됩니다. 변경되는데 일단은 공기 역학이죠. 공기 흐름이 가장 이제 모토GP 머신이나 성능을 낼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나왔는데 모르겠지만 디자인적으로 저는 별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에디션 모델로 이제 랩솔 마지막이죠. 그래 랩솔이 지금 변경되는데 마지막으로 이 모델 나오게 됩니다. 아니 휠도 바뀌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좋죠. 아까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좋아요. 이런 휠도 그렇고 좋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에는 이 돈 주고 사기는 조금 비싼 가격이 아니었나. 디자인도 조금 뭐라 할까요? 코 부분이 이게 좀 공익적으로 좀 날렵했으면 좋겠는데 좀 둥그러져 이렇게. 어디 잘라놓은 거잖아. 그래서 제일 제가 마음에 안 들는 것 같습니다. 딴 쪽들은 다 뭐 눈 감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얼굴 첫인상이잖아요. 첫인상. 일단 첫인상이 조금 제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부분적으로 중고 바이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첫 번째 봐야 될 게 외형입니다. 그 대신 제 오토바이 자체가 2005년 제품이죠. 15년 전 제품이라서 외형이 기스나는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큰 기스가 났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될 부분은 좀 감안하시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조금 기스가 났으면 조금 더 조절하시고 그래도 가능하면 깨끗한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엔진 부분이죠. 엔진 부분은 어떤 거냐면 고인형 상태에서 꼭 엔진을 봐야 돼요. 지금 엔진을 하나도 시도 안 걸었을 때 아침 일찍 온도가 안 올라갔을 때 아들링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규정적으로 1700에서 1500 사이에 지금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딱 걸었을 때 이렇게 고정적으로 RPM 온도가 안 올라간 상태에서 엔진 온도가 안 올라간 상태에서 이렇게 RPM이 고정적으로 나와야 돼요. 이게 처음에 왔다 갔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간 경우가 있잖아요. 엔진 온도가.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잘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엔진 온도가 안 올라갔을 때 체크를 해야지 가장 기본적인 베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임에 대한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톱브릿지나 그 밑에 부분들 연결되는 부분들도 어디 기스가 있는지 부딪히지 않았냐. 기본적으로 전체 프레임은 다 봐야 되겠죠. 일단 그래도 프론트 쪽이 가장 먼저고, 그리고 이제 프론트 포크 쪽에 실이 어떤지. 왜냐면 제 거도 연식 오래돼가지고 좀 선이 가 있어요. 선이 가 있지만 그래도 한 2만 킬로, 3만 킬로는 거의 문제 없는 거라서 확인해 보시면서 타면 뭐 누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프론트 포크나 리어 포크는 돈이 좀 들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타이어죠. 관리 상태를 보는 거예요. 이분이 어느 정도 이제 오토바이를 관리를 잘했는지, 뭐 1, 2년 전에 오토바이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타이어라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언더카울에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마루 쪽에 어디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 관리 잘 안 되면 차 산다면 아주 고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캠이죠. 이쪽 엔진분이 이게 반대로 밑으로 치고 드는 구조라서 저쪽에 많이 누수가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손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누수가 돼 있는지 없는지, 누수가 돼 있으면 어떤 식으로 수리를 해야 되는지도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으로 살짝 넣어서 어디 큰 누수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뭐 먼지 같은 거 찌꺼기가 살짝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연식이 오래된 거라서 없을 수는 없어요. 그건 좀 체크해 보시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쪽 이제 언더카울 쪽이죠. 뒤쪽에서 보면 저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녹슨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면 비가 맞으면 저런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서 저런 것들은 구입하신 분은 조금 윤활유 좀 자주 발라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체인이랑 리어 쪽 기본적으로
밑에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누수나 있거나 아니면 뭐 상처가 있거나 이런 부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반대편에 넘어오시면 이제 엔진 오일 체크죠. 주인분한테 직선으로 좀 세워달라 그래서 엔진오일 반틈 정도 꽉 차 있는지 색깔이 어떤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뒤쪽 고무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파손된 경우, 마스터 쪽에 파손된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 좀 체크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도 패드도 그렇게 어렵게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오일 부분이나 브레이크 오일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프론트 쪽도 보시면 브레이크 오일도 일단 눈에 보이는 이제 그런 부분을 먼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배선들도 그렇고 작은 거 하나하나 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관리가 잘 됐으면 뭐라고 할까, 좀 오래 타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네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인가요? 그 다음에 엔진 이제 위에 보면 탱크 있죠. 이쪽 부분이 녹슬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찌꺼기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아주 곤란한 부분이 발생합니다. 가능하면 꼭 엔진 탱크는, 연료 탱크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 배선류. 마지막에 한 개 더 있겠다. 배선 열어보시고, 리어 시트, 원래 메인 시트도 열어보면 좋고, 배선이 잘 처리가 되었냐 안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잘 못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가능하면 깔끔하게 해놓으신 분들이 관리 잘 하시는 분이에요. 작은 관심이지만. 그 다음에 앞쪽 보시면 헤드라이트 쪽도 있어요. 헤드라이트 쪽도 배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선이 지저분한 것들은 뭐 조금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헤드라이트 부분이죠. 이제 전기장치, 앞에 프론트, 리어, 윙카, 그 다음에 포지션 등이 잘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뭐 가격 조정은 뭐 서로 그런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 영상 추가적으로 마이크 이런 오토바이 사면 안 된다는 그런 영상도 있습니다. 프레임이 용접되어 있는 그런 거 내용이 되어 있는데, 절대 그런 오토바이 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도 용접이 되어 있거나 프레임에 데미지가 있는 제품들은 구입을 추천 안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매주 수요일 10시에 실시간 방송 참가해 주시면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실시간 내용 또한 경매도 있고 장비, 헬멧 여러가지 남는 거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참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